자, 반갑습니다. 7월 19일 야간 이제 방송 중이고요. 20일 MLB VNL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9일 경기도 있고요. VNL 같은 경기는 한 번에 봐드릴게요. 일단 세르비아 대 캐나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르비아 어제 좀 드디어 좀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죠. 얘네가 이번 VNL 1주차 첫 경기 그때 튀르키예 상대로 3대1로 잡고 그 뒤로 다 졌어요. 다 져가지고 저도 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 기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길 것 같지만 제가 우크라이나 분명 이제 불안 요소도 말씀드렸잖아요. 체력 계속해서 풀세트 가고 3일째 치르는 경기라 체력 이슈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오바로 꺾었거든요. 그래도 이제 셧아웃은 안 나올 거라고 봤고 세르비아도 무조건 한두 세트는 딸 거라고 봤고 근데 역 셧아웃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. 1.2배당 받고 한 세트도 못 땄죠. 우크라이나가. 그래서 제가 어제 1순위가 이제 쿠바 오바를 알려드렸는데 그 짝지가 조금 아쉽게 안 들어왔고 어제 경기들은 좀 셧아웃 경기들이 좀 변수가 있었다.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세르비아 어제 경기 보니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조금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았거든요. 네덜란드 상대로 셧아웃 가져갔고 근데 얘네도 이번 대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캐나다 쪽이 조금은 낫다고 봐요. 하지만 두 팀 전력차가 뭐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대 전적에서 세르비아가 근 몇 년 동안 캐나다 상대로 상당히 강해요. 두 팀 뭐 만나기만 하면은 항상 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풀세트도 되게 많이 갔고 그랬는데 매번 이기는 건 결국엔 세르비아였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역배 한번 봐보고 싶고 어제 그래도 우크라이나 상대로 셧아웃 가져가면서 어쨌든 좀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고 보고 경기력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다만 이 경기 캐나다도 지금 만만치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풀세트 예상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세르비아 승 프렌의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불가리아 대 폴란드 한번 보겠습니다. 불가리아 대 폴란드. 불가리아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 뭐 영 느낌이 없죠. 그래도 나름 지금 5승까지는 챙겼어요.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2주차 때도 조금 이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3주차 들어서니까 경기력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쿠바 상대로도 풀세트까지 끌고 갔고 그리고 중국은 확실하게 좀 짓밟아 주면서 셧아웃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나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폴란드가 지금 어쨌든 폴란드 하면은 사실 강팀이잖아요. 강팀인데 얘네가 오히려 지금 이 1군들 뭐 레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합류해서 경기력이 저는 더 별론 것 같아요. 더 별론 것 같고 레온도 이제 공격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요. 무엇보다 리시브가 너무 흔들려요.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계속해서 이 3라운드의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공격력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 불가리아가 어쨌든 높이는 좀 확실히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뭐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만 들어가 주면은 저는 이거 그래도 일방적으로 발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 폴란드의 경기력 봤을 땐 영 아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2.5 안중에 조금 아쉽긴 해요. 확실히 이제 풀세트도 좀 많이 나오고 3주 차다 보니까 2점으로 이제 많이 안 주죠. 딱 첫 경기 때만 줬던 것 같고 많이 안 주는데 2.5 줬으면은 이거 2.5 프레는 완전 써먹을 만 하다고 봤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 프렌 과감하게 한번 보고 프렌 안 가더라도 저는 3대1 스코어가 나오면은 176.5는 오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승패 역배까지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사실 폴란드 승 보되 불가리아 프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오히려 오버 쪽 접근하는 걸 조금 권합니다 저는. 그리고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.
그리고 이란 대 프랑스 한번 봅시다. 프랑스, 일단 프랑스 먼저 말씀드리자면, 프랑스도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그 쿠바 오버를 추천드리면서 쿠바가 기세를 좀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최근에. 공격력도 워낙에 좋고, 그리고 프랑스가 생각보다 조금 이제 중국이랑 할 때도 봤을 때 약간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있다고. 이거는 세트 이제 한두 세트는 내줄 것 같다. 어제도 쿠바 잘하면 프랭까지 본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프랑스가 지금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게다가 어제 또 풀세트를 치렀죠, 쿠바랑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, 그리고 이란도 이제 폴란드랑 풀세트까지 갔었고,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중국 상대로는 시원하게 이겨주면서 나름 그래도 1주차 때는 말아먹었지만 2주차 때부터는 그래도 좋은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. 저는 이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이 경기도 2.5 안 준 거 좀 다소 아쉽지만, 저는 프랑스가 어제 좀 풀세트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체력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이거 이란 프렌을 과감하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정말 자칫하면 역배 사고 한번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어쨌든 이란 역배가 쉽진 않지만 전 프렌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보고, 그리고 이 경기 또한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슬로베니아 대 이탈리아, 이 경기는 이탈리아 볼게요. 이탈리아가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뭐 가장 좋고, 우크라이나 때는 그래도 좀 여유를 부렸고, 그리고 감독이 대놓고 주전들 좀 휴식 얘기도 했었고, 그랬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상대로는 저는 좀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. 다만 슬로베니아도 뭐 높이도 있고 얘네도 그렇게 막 후진 팀은 아니라 한 세트 정도는 좀 노려볼만 하다고 보지만, 저는 그래도 1.5니까 마인 볼게요. 마인 보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MLB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뉴욕 매치 대 신시내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새벽경인데, 매치는 이제 클레이 홈즈, 신시내티는 마르티네즈 등판하죠. 일단 클레이 홈즈 올 시즌 이제 그 매치 와서 선발로 소화하고 있는데 무난해요. 19경기 동안 8승 4패 방어율 3.3에 잘하고 있죠. 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아쉬운 점은 이닝 소화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얘가 이제 불펜 뭐 마무리 뛰었던 애다 보니까 이닝 소화적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5이닝 5이닝 정도가 최근 들어서는 좀 한계치로 보이고, 그 최근 들어서도 또 이제 5이닝 구간에는 또 꾸준히 실점이 있어요. 꾸준히 실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크게 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홈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점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신시내티가 또 오늘 좋은 타격감을 보였잖아요. 장타도 뻥뻥 터져줬고, 물론 매치의 마운드가 불펜에서 좀 와르르 무너졌지만 홈즈도 뭐 한 2실점 정도는 깔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신시내티 선발 마르티네즈 얘가 21경기 동안 7승 9패 건강하죠. 근데 방어율 4.78로 기복이 워낙에 심해요. 간혹 긁히면 좋은 모습도 보여주는데 털릴 때는 좀 크게 무너지는 그런 경기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. 얘가 작년에도 매치 상대로 5이닝 5실점 기록한 바가 있고, 게다가 원정에서 그 기복이 더더욱 심하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. 좀 믿고 가기는 애매하다고 보고, 매치가 오늘 한 경기 내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내일 경기는 좀 잡을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매치 승 마이너 오버 볼게요. 오버 접근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마이애미 대 캔자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이 경기 선발이 이제 안 정해져 갖고 뭐 주력으로는 안 들고 갔는데 아마 루고가 등판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죠. 근데 알칸타라 애초에 조금 못 믿는다 그랬고, 루고가 너무 털렸어요. 사실 너무 털렸고, 그래도 캔자스가 점수 다 따라잡았는데 에스테베즈가 터져 버렸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.
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, 캔자스 입장에서는 뭐 나름 잘 싸웠는데 아쉽죠. 왜냐면 마이애미 불펜 공략도 성공했었고, 어쨌든 오늘 경기 봤을 때는 두 팀 다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. 근데 내일 선발이 이제 퀀트릴 대 와카예요. 일단 퀀트릴 얘도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는 안 됩니다. 5이닝, 뭐 4이닝만 소화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워낙에 많고. 근데 마이애미 불펜 오늘도 보셨다시피 불안불안합니다. 불안불안해가지고 내일도 이제 불펜을 조금 일찍부터 꺼내면은 내일 좀 마운드가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, 다만 퀀트릴이 캔자스 상대로는 커리어 내내 좀 좋았거든요. 물론 근 몇 년, 이제 작년, 올해 뭐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는데 예전엔 상당히 강했어요. 캔자스만 만나면 승운도 굉장히 잘 따랐고, 최근 캔자스 상대로 이제 10경기 동안 한 번도 진 적 없고 6승 거두면서 방어율도 2.96 굉장히 준수하거든요. 뭐 이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캔자스 와카, 이게 만약 캔자스 홈이면은 저는 캔자스를 그냥 시원하게 갔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와카가 홈 원정발이 너무 심합니다. 올 시즌 유독 더 그러거든요. 뭐 작년 재작년도 그랬어요. 얘는 그랬는데 올해도 홈에서는 방어율 2.72, 원정에서는 4.89, 거의 딱 반반씩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. 원정에서 기복이 너무 심하고 최근 들어서도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전 내일 경기도 좀 불안하다고 보거든요. 원정인지라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또다시 타격전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버 먼저 접근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, 승패 굳이 보자면 마이애미 쪽 보고 싶습니다. 캔자스 정배보다는 마이애미 쪽 보고 넘어가 볼게요. 왜냐면 어제도 캔자스가 정배가 1.67, 좀 오늘 받은 배당이랑 좀 비슷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잘 안 들어오는 정배 배당 같아서 저는 차라리 승패 좀 어려운데 차라리 역배를 한번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다. 그리고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 한번 보겠습니다. 텍사스 선발 로커,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몬테로 등판하죠. 아무래도 제가 오늘 텍사스 경기는 텍사스 쪽을 보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이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. 물론 뭐 이제 뭐 코빈도 그렇고 뭐 올슨도 그렇고 뭐 잘 던졌는데 두 팀 다 이 타격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선발들이 잘 던졌으니까. 근데 텍사스가 확실히 홈에서 타격 집중력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, 근데 내일 선발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. 로커, 저는 얘 못 믿습니다. 지금 시즌 방어율이 11경기 동안 3승 4패, 방어율 6.39. 물론 홈에서는 2점대긴 하거든요. 홈에서 훨씬 좋긴 해요. 훨씬 좋긴 합니다만, 근데 그렇다고 뭐 표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저는 디트 상대로 좀 버틸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요. 그리고 몬테로 또한 원정에서 불안하고 얘도 이닝을 좀 많이 못 먹죠, 확실히. 그래서 내일은 좀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, 로커 미들바이는 몬테로 믿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디트 볼게요. 디트 승에 프랜승, 그리고 오버 볼게요. 이거 텍사스가 정배였나? 텍사스가 정배네요. 뭐 거의 동배당인데 전 어쨌든 디트 보겠습니다. 그리고 템파 대 볼티모어 한번 봅시다. 어제 제 패착 브래들리 등판한 경기 괜히 건드렸다. 어제도 말씀드렸죠, 제가. 브래들리가 볼티모어 상대로 엄청 약하기도 하고 애 자체가 워낙 기복이 심한데 긁히면 6이닝 7이닝 동안 막 무실점 1실점 한다 그랬잖아요. 오늘 경기 긁혔어요. 그래서 6이닝 동안 무실점 안타 3개 맞으면서 엄청 잘 던지더라고. 그리고 모튼이 최근에 그래도 폼이 좀 많이 회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귀신같이 초반부터 탈탈 털렸고 5.1이닝 동안 7실점. 그래서 어제 완벽하게 분석이 좀 빗나간 경기였는데, 어쨌든 템파베이가 홈에서 타격감이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. 디아즈도 그렇고 카미네로도 그렇고 이 확실한 이 해결사들이 해결해주는, 이 중심 타선에서 해결해주는 게 너무나도 컸고, 그리고 이 볼티모어는 또 타격감이 아쉬웠죠.
아쉬웠지만 이제 내일 선발들도 리텔 대 크레머예요. 저는 리텔 이번 시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활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닝도 뭐 적당히 잘 먹어주면서 퀄스 정도의 딱 그 정도 기대치는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선발이라고 보고 나름 괜찮아요. 괜찮고 그리고 볼티 상대로도 원정 가서 7이닝 1실점, 홈에서도 6이닝 3실점, 두 경기 다 퀄리티 스타트 뽑아줬고요. 그리고 볼티모어는 이제 크레머는 얘도 기복이 좀 심한데 올 시즌 홈에서 유독 좋거든요. 홈에서 방울 딱 2점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데 원정에선 5점 후반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. 하지만 얘도 템파 상대로는 굉장히 강해요. 올 시즌뿐만 아니라 뭐 작년, 재작년 템파만 만나면 좀 날라다니거든요. 그래서 올 시즌도 7이닝 무실점, 원정에서도 5이닝 1실점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템파베이가 오늘 타격감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게다가 크레머가 원정이라는 점이 저는 좀 찝찝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저는 템파 승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건 있어요, 여러분. 템파 가시려는 분들 제가 한 가지 이번 시즌 이 템파와 볼티모어의 그 특징이라 해야 되나? 그걸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시리즈에서 연승이 없어요. 연승 구간이 없고 한 팀이 1차전 가져가면 2차전 무조건 다음 팀, 3차전 무조건 또 상대팀, 4차전 또 상대팀 이런 식으로 계속 퐁당퐁당 경기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. 올 시즌 만난 경기 다 그렇습니다. 처음에 만난 4차전도 템파 가져가고 볼티 이기고 템파 이기고 볼티 이기고 그 다음 만나서 볼티 이기고 그 다음 시리즈 볼티 이기고 템파 이기고 볼티 이기고 이런 좀 주고받고 좀 타격전 양상의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. 이 부분만 좀 체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고 뭐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템파의 연승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. 그리고 컵스 대 보스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컵스 선발 이마나가 그리고 보스턴은 베오 등판하죠. 일단 어제 점수가 많이 안 났고 4대1로 끝난 경기였죠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스턴 쪽을 좀 보긴 했는데 제가 타격감이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올스타 끝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뭐 보스턴이 확실히 타격의 느낌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. 그래도 하이타선에서 좀 안타가 나와주긴 했지만 타격감이 또다시 이제 한풀 꺾인 느낌이 있다. 확실히. 그리고 저는 지올리토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레아도 좋았고 그래서 언더를 보긴 했지만 지올리토가 좀 흔들렸고 무너졌고 그 스즈키한테 그 홈런을 맞았죠. 그게 너무 컸죠. 어쨌든 뭐 저는 두 팀 다 타격감이 막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두 선발 다 굉장히 준수하다고 봐요. 이마나가 잘하죠. 잘하고 복귀에서도 잘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도 좀 무난하게 막아줄 것 같고 그리고 배우도 최근에 좋습니다. 얘도 이제 시즌 초중반에 기복 있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.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원정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굳이 보자면 컵스를 보겠지만 어쨌든 장타값이 조금 더 있는 건 컵스 쪽 같아요. 오늘도 결국 홈런이 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기대값이 확실히 컵스 쪽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점수는 많이 안 날 경기라고 봐서 언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 먼저 보고 승패 보자면 컵스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저스 대 미러키 한번 봅시다. 야, 다저스 제가 이 경기도 오늘 경기 언더를 고배당에 넣었어요.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긴 했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 왜냐면 다저스가 타격감이 정말 구렸지만 어쨌든 좀 휴식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워낙 이름값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반등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 건드렸거든요. 고배당에 뺐어요. 언더를. 와 근데 얘는 여전히 못 치네요. 어떡합니까 이거 타격감. 좀 쉬다 오면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못 쳐요. 그래서 오늘도
형편없는 타격 내용 보여주면서 점수를 아예 빵점을 냈죠. 홈에서. 굉장히 아쉬웠고, 글라스노는 할 만큼 했어요. 사실 할 만큼 했는데 나머지 이제 타선이 너무나도 못했고요. 그리고 미러키도 이제 역시나 프리스터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줬고, 얘네가 그나마 이제 뭐 점수를 내긴 했지만 미러키도 뭐 타격감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내일 선발이 이제 시안 대 페랄타 매치업인데, 시안은 내일도 이닝은 많이 못 먹을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좀 긁혀야 5이닝? 5이닝 안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, 어쨌든 뭐 그 과정에서 실점이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, 그리고 페랄타가 최근에 정말 좋아요. 얘가 정말 좋은데 개인 6연승 중입니다. 올 시즌 애초에 20경기 동안 11승 4패로 2.66 굉장히 잘하고 있고, 홈에서는 페랄타 진짜 거의 무적입니다. 방어 1.53. 하지만 원정에서는 3.91로 좀 기복이 있거든요. 확실히 기복이 있고, 그렇다 보니까 물론 홈에서 또 최근에 다저스 만났을 때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지만, 저는 원정이라는 게 조금 찝찝해요. 확실히 지금 다저스의 타격감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한들 그래도 원정만 가면은 페랄타가 제구가 좀 흔들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점수를 적당히만 뽑아주면은 그래도 좀 잡을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다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저스 보고 이 경기 또한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어쨌든 다저스 타격감이 안 좋은 건 팩트니까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보고 MLB 경기 되게 많은데 좀 저는 엄청 좋아 보이는 날까지는 아니거든요. 이제 투수들이 너무 좀 빡빡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괜찮아 보이는 애들 6경기 추려왔으니까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고요. VNL도 마찬가지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볼게요.